자, 주식 레시피 시간입니다. 우리가 주식 교환 사채에 대해서 했었고, 오늘부터는 뭘 할 거냐면은 지분 공시에 대해서 할 거예요. 지분 공시. 지분 공시라는 게 뭐냐면 최대 주주나 아니면은 임원들 같은 경우 자기 지분이 바뀔 때 공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최대 주주가 아니더라도 5% 이상, 상장 기업의 5% 이상 매매하면 공시해야 돼요. 자, 최대 주주, 임원, 그 다음에 지분, 상장 기업이에요. 지분 5%. 요럴 때는 전부 다 공시를 해야 돼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겠죠. 자, 전자공시 시스템에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요렇게 보면 주식 등이라고 딱 치면은 뭐가 나오냐면 주식 등 대량 보유 보고 상황. 요거는 이제 최대 주주가 아니더라도 지분이 5% 이상 있는 경우, 그렇죠? 요렇게 보유 비율에 대해서 공시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최대 주주라고 치던가 뭐 5%라고 치면 요렇게 떠요. 그죠? 요건 근데 다른 것도 뜨네. 최대 주주라고 쳐볼게요. 최대 주주. 자, 요렇게 하면 뜨죠. 최대 주주 등 소유 주식 변동 보고서. 요런 식으로 해서 뜨죠. 그 다음에 임원이라고 쳐보면, 임원인 경우에도 지분이 바뀔 때 임원, 주요 주주, 특정 증권 등 소유 상황 보고서 이렇게 해가지고 뜹니다. 아셨죠? 자, 요것들에 대해서 요런 거를 가지고 뭐라 그런다? 지분 공시라고 그래요. 통틀어서 지분 공시. 요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어떤 종목은 회사의 주인이 바뀔 수가 있죠. 회사의 주인이 변경될 수가 있죠. 왜냐면 지분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어떤 회사에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1%라도 0.1%도 가지고 있으면 0.1%만큼 여러분은 그 회사의 주주인 거예요. 주인인 거예요. 여러분이 단타를 열심히 치다가 한 주를 샀어. 연습하느라고. 그럼 이 한 주만큼 우리가 어떤 회사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주식은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세상에서 말할 때 주식이라는 거는 제로섬 게임이라고 얘기하는데 제로섬이 아닌 거예요. 그걸 바꾸셔야 돼요. 어떤 회사의 주인이 되는 거라고. 주식이라는 개념이. 그게 나쁜 거예요? 아니죠. 제로섬 게임이 아니에요. 제로섬 게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식을 이제 도박으로 생각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개인적인 사견이고. 자, 어쨌든 회사의 주인이 바뀌는 거죠. 한 주 주인이었다가 2주 주인으로 바뀌고 한 주 더 사면, 그쵸?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누군가 회사의 주인이 바뀌면 특히 5% 이상인 경우에는 보고를 해야 된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일반적인 공시에서는 5% 이상 막 이러면 회사에서 공시하는 경우가 있고 제출인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보통 지분 공시인 경우에 공시를 회사에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안 그런 경우가 있어요. 가끔 가다가 누군가가 5% 이상 어떤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건 뭐예요? 뭐예요 이거는?
요 회사에 대해서 은큼한 속셈이 있을 수 있죠. 그쵸? 여러분 아시겠지만 50% 이상 가지고 있거나 하면은 회사의 주인이 되는 거죠. 이 회사 내 거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항상 공시를 하게 되고 공시할 때 뭐가 들어가냐면 경영 참여 목적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경영 참여 목적이. 아시겠죠? 경영 참여 목적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는 거. 그것 때문에 하는 거죠. 자, 일단은 오늘은 한번 5% 이상 주인이 바뀌었을 때 어떻게 공시가 되는지 한번 볼게요. 주식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주식 등이라고 치면 서류 이름이 주식 등 대량 보유 현황이거든요.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이렇게 돼 있죠. 요거에 대해서 일반적인 형식을 한번 볼게요. 코디엠이라는 회사가 있네. 딱 보니까 보고자가 누군지 먼저 보셔야 돼요. 일단 보고자 코디엠 바이오 컨소시엄. 회사랑 틀리죠. 이 코디엠이라는 회사의 주식을 코디엠 바이오 컨소시엄이라는 데서 가지고 있고 직전 보고서, 이전 보고서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주식이 13.90이었는데 13.77로 바뀐다. 그쵸? 비율이 줄은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보고 사유, 담보 제공, 해지, 발행 주식 수 변동으로 인한 비율. 줄었으니까 팔았겠죠. 요거 아니면 요거만큼 담보 제공을 해지했다는 거죠. 왜? 코디암이라는 회사에서 돈을 갚았으니까. 요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코스모 화학도 최근에 정정을 했네요. 요 내용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요거는 좀 약식 저기가 틀리죠. 요거는 정정이니까 정정은 빼고 정정 아닌 거 봅시다. 데일리 블록체인. 자, 일단 뭘 보라고요? 보고자가 누군지 봐라. 정리를 해드릴게요. 처음에 요거 보는 요령은 뭐냐면 1번 보고자가 누군지, 회사가 아닌 경우 유심히 봐야 되겠죠. 2번 직전 보고서하고 이전 보고서하고 2번 보고서, 이전이 아니고 뭐가 틀려졌는지. 3번 보고 사유, 이거를 유심히 보셔야 돼요. 대여를 낚을 수가 있어요. 잘하면 대여를 낚을 수가 있다. 그렇죠? 자, 보시면 보유 주식 등 보유 비율. 옐로우 모바일이라는 회사에서 데일리 블록체인의 주식을, 그렇죠? 요렇게 보유했다가 보유 비중을 낮춘 거죠. 그렇죠? 자, 보고 사유를 보면 전환사채 장외거래. 아, 전환사채를 발행했었는데 그걸 장외에 거래를 했구나. 그 다음에 전환가액 조정 반영. 요거는 전환사채 할 때 했었죠. 전환가액 조정. 담보권 행사로 인한 보유 주식 등의 계약 일부 변경. 요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자, 두 개만 우리가 더 볼게요. 뭐 특별한 거 있는지. 팍스넷도 최근에 뭔가 보고를 했네. 왜 약식만 있어요? 여기 약식이 있고 일반이 있는데 일단 약식으로 봅시다. 팍스넷도 뭐가 있죠?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뉴스가 떴죠? 근데 요거는 이호정이라는 개인이 대주주인가 보지, 뭐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사람이
팍스넷의 주식을 7.5% 가지고 있었는데 5% 이상은 신고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다 팔았다. 장내 매도했다. 자, 요거에 대해서는 몇 가지 알아야 될 게 뭐 있는데, 자, 요거를 아셔야 돼요. 처음에 5% 이상 보유하게 되면 신규로 공시를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5%에서 지분이 변경이 됐다. 늘어났거나 줄어들거나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4%로 변경이 됐다. 이럴 때도 또 공시를 해야 돼요. 개인이건 회사건 꼭 이렇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요거 4%였다가 3%로 떨어지면 공시해야 돼요? 요건 안 해도 되죠? 이해되시죠? 근데 4%였다가 다시 5%로 변했어. 이러면 또 신규로 공시해야 돼요. 아시겠죠? 무조건 지분이 5% 이상이 되면 신규로 공시를 해야 되고, 그 5% 가지고 있던 사람이 줄어들거나 늘어날 때도 다시 공시를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이게 4%에서 3%로 줄 때는 당연히 안 해도 되는 거죠. 근데 3% 있다가 다시 5%로 되면 또 공시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공시를 하는 일정이 있어요. 일반 투자자는 슈퍼개미일 수도 있죠. 여러분이나 저일 수도 있죠. 일반 투자자는 그리고 5일 이내로 5영업일 이내로, 영업일이에요. 영업일, 장이 열리는 날 이내로 보고해야 돼요. 꼭 보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키움에서 뭐 창 뜨던데, 전문 투자자로 등록된 사람은 국민연금 뭐 기타 기관들이 전부 전문 투자자거든요. 이 사람들은 언제? 2월, 내가 이번 달에 5% 이상 보유했어도 다음 달 10일까지만 하면 돼요. 왜냐면 전문 투자자는 5% 이상 보유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묶어놨다가 한 번에 해라 이거죠. 근데 이런 게 문제가 되기도 해요. 이게 공시가 늦기 때문에 주가에 반영되는 거를 몰라, 개인들은. 그쵸?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다룰게요. 우리가 이 지분 공시를 가지고도 수익을 내거나 또는 문제가 생겼을 때 빠져나올 수 있다. 그쵸? 그래서 지분 공시도 중요한 거니까 꼭 한번 짚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